대부분 유형은 근데 라스베가스는 없잖아. 유형만 있죠. 버스랑 자동차. 라스베가스는 없지. 그리고 올림피아가 그쪽에. Addressing stormwater resilience to fix this underground infrastructure is going to be the work of tens of years, decades. We put out a report last spring that estimated its total cost of roughly $30 billion. 하수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년 이상. 인사에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뉴욕 시민들의 몫이라는 거죠. 살려면 모르겠어. 근데 올림피아 하면 라스베가스 6시간 오는데도 그것도 비. 대만 사회에 화문을 일으킨 국립 명문대 학생들의 호소. 말하는 것조차 두려운 시간이 길었다고. 我觉得我也不用戴墨镜，我也不用变身。我爸爸看到了调查报告，他哭着跟我说：“对不起，我没有把美全人性。”양말을 벗어야지. 很有背景，在那里面被欺负了这么久。 홍로의 중추매성이 강제 체열 몰라? 중국도 아니고 대만이지. 소창과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 정신 나갔네. 아까 뉴스에 그거 나오고 스텔로이드. 연구의 일환이라 설명했지만 스텔로이드 원래 불법이야? 안 걸려서 그렇지 걸리면 마약이나 똑같이 잡혀?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심지어 정맥이 잘 드러나도록 소화선을 들었다 보는 운동까지 지시됩니다. 치료 초기에는 의료 자격이 없는 직원이 학생들을 치료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맞지? 지대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못해? 이를 나 대만 사람이 졸업을 받겠다고 한국 사람. 학생들은 교수를 거슬 수 없었다. 하도 중국말 써. 약 12억 야, 대만은 왜 저거 있냐? 축구부 운영자금으로 중국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가. 명문대 교수 갑질 논란의 당사자는 과거 대만 축구 국가대표팀 주전으로 아시아대표 3연속 우승을 이끌었던 인물.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만의 한 국회의원의 변호나로 세상에 알려지게 시장. 다음 쪽으로만. 혈액을 강제로 내어주고 받은 부역자. 일파만파 터졌고 게다가 유튜브 안 보여줘? 논란을 공식으로. 2년간 강의 금지라는 한국 측의 이혼적 시즌 먹으니까 이거는. 어? 먹었다고? 어? 뭐라고? 내 거? 把这件事情摊开来讲的时候，就等于放弃了跟师长、跟教授私下谈判的筹码。 남을 위해 학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피해 학생들을 향해 고개 숙였다. 침묵하던 교수도 마치 입을 열었다. 주사를 아무나 놓으면 안 되지.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러나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건 말보다 행동이라는 것에 명시하였다. 굴곡 비상사태를 선포한 홋카이도 일본의 봄이 외출조차 삼가야 하는 상황. 홋카이도는 그 겨울에 그 눈만이. 지난 12일 국대가에서 50대 남성을 습격해 목숨을 앗아간 곰이 무려 엿새 만에 발견된 겁니다. 정체는 체중이 200kg. 일본에 없는 게 없네. 사막도 곰도 있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는 중. 上からもずっと看板にこの子が引っ張られていってたので、犬の子取り飾ってるんですけど、全然熊にもガチャいなくて。 인근 숲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남성. 주택가에서 신문 배달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신 거거든요. 심지어 한 야, 뭐 이름이 다나도 아니고 다도 아니고 다이
희연 씨도 뭐지? 40년 전, 4년 전 70대 여성을 습격한 사건의 주범도 같은 마마마. 인물이었다는 게 확인됐는데 다른 개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24시간 경계 태세뿐만 아니라 묵직이 흔해 나포가 뭐? 공수도 뭐 있지? 오토바이를 탄 봄에게 종아리를 내어둔 채 맨몸으로 맞선 남성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나 진짜 그거 하고 싶어. 가까스로 피했지만 언제 또 마주칠지 그거 카지노만 있잖아. 실제로 근데 옛날에 오락실 보면 봄으로 인한 인명 나 그거 최소 9건이 나갔습니다. 매일 그 고수도 뺐잖아. 그거 나 카지노처럼. 6月から8月上旬までというのは熊の発好物ですね。 근데 또 그 사업하면 좋은 게 活発に広く 저 강원랜드 同時に1歳から2歳の若い熊が어르신들 親離れをして新たな生活다を 이러고 求めて活発に移動します。 게다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맛을 아니, 태국에서 핵도 그 전기 반경까지 넓어주자 민가가 손쉽게 배를 채울 수 있고 천적이 없는 곰들의 쉼터가 됩니다. 과거 멸종 위기에 처할 만큼 개체수가 줄어든 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던 법안이 오히려 최근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곰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사살할 수 있는 첫 월급으로 엄마 선물을 산 아기를 떠올리며 아이, 몸에 좋은 재료를 넣어 백숙을 오늘은 만드시는 한국 같지가 건데요. 전체 다 하잖아. 그래도 오늘도 제일인데 내일은 제일 쉽겠네. 어깨 운동 으쓱으쓱 하는 거. 삼두근은 뭐 그렇게 힘들지. 종아리나 종아리도 힘들지. 어깨가 아파. 냉장고를 보고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터더라고요. 그날 밤 목요일날 끝났어도 백숙을 끓였는데 내가 허벅지랑 오히려 아기를 엉덩이랑 엄마가 같이 오는 그릇에 닭다리를 챙겨주었답니다. 그때를 금요일날은 멋있는 거. 그러니까 멋이 바쁜 거지. 왜 갑자기 이렇게 방송하신 거예요?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촬영 좀 하라고요. 수박이 왜? 4만 원, 5만 원. 두리안도 크네, 저래. 물 타고 나가요. 어디서? 이웃들이 챙겨온 자유로 간단한 파티를 만드신답니다. 제치만점 피해 총각이 나섰는데요. 과연 어떤 걸 보여줄까요? 어머니도 한번 해보시는데요. 맛있게 보이네. 먹어봅시다. 마지막 음식에 들어갈 주재료인데요.
아줌마. 나 파파야 그 애기 좀 먹고 싶어. 그 대빵 큰 거 낚시하잖아. 그 낚시들. 저 매운탕에 사장이 한국 사람 아줌마. 먹는 거는 You know, I don't want to say we'll forget it ever happened, but no questions asked, we'll take our stuff back. 만약 그 스타카드가 손에 들어왔다면 일명표로부터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줌마.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세계 프로 여행자들 추천하는 그곳으로 떠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담은 버킷리스트. 안녕하세요.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래도 내가 진짜 갔던 곳 중에 가장 본 거 아름다운 곳을 신혼여행을 오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우유니 사막을 오게 됐는데 유네스코 선정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위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여행지로 손꼽히는 우유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하늘 아래 또 다른 할일이 펼쳐지는 그곳 우유니 사막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서 버스로 다시 9시간 정도 다닌 끝에 등승박 우유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우유니에서의 첫 식사. 네, 왔습니다. 자리 왔네. 여기서 씹어요. 싼다라는 그냥 고기 스테이크를 그냥 대박. 태국이 그래. 그 2,000원이면 저 고기 한 덩어리. 나 예전에 저 양주에다가 그 고기 먹지. 맛은 어떨까요? 그건 맛있어. 훨씬은 냄새 나네. 한마디로 우리나라 따지면 양양고. 무슨 색깔이야? 만원으로 즐기는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네,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유니 사막 투어를 합니다. 지금 가족들만 다닌다죠. 나오는 친구. 우유니 사막은 전문 가이드의 도움으로만 여행이 가능한 곳인데요.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펼쳐지는 황량한 사막. 먼저 도착한 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차 무덤입니다. 볼리비아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시절 은광선을 나르기 위해서 운행되는 기차들인데요. 자원이 고갈되면서 버려진 기차들은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새 관광 명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우유니 사막. 빛과 소금이 만든 초현실적인 풍경의 우유니 사막은 약 100억 톤의 소금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벽을 한참 달려서 마침내 우유니 사막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저 갯벌처럼 이렇게 연자처럼 그런 거. 너무 예쁘다. 닦는 거 나네. 씨발이. 사람들은 다 가보면 돌살인데 있고 백일살인도 있는데 거기다가도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 큽니다. 성범이는 엄마한테는 큰 지도 같은 아들이라 항상 엄마는 너한테 의지를 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너한테 의지를 하고 살란다. 성범아 사랑해. 그로서 뭐 딱히 잘해준 것도 없고
어디서 입고 있어. 시발. 시발이야. 시발. 그게 1, 2, 3호선만 딱 하면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부터 해서 8개를 다 이루어주거든요. 교통카드야. 대구 지하철 이런 대구 먹방. 두 사람 여기 오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과연 어디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해 연자간 하얀역 선로를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끝. 원래 껌껌할 때 있어요. 저 옛날에 그랬죠. 안심역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착하는 안심기지 사무소인데요. 견학 신청 시 지하철에 쓰는 모습은 물론 차량의 정비와 점검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답니다. 가볼 수가 있어요. 처음 봐요. 여기 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지하철 운행을 위해서 힘드시구나 느끼는 것 같아요. 우와, 나 여기 처음 봐. 우와. 기본식. 지하철의 기관실. 이곳에서 특별한 안내 방송 기회를 얻었는데요. 승객 여러분들, 더위를 피하는 방법, 바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대구 여행. 다시 지하철을 타고 아양도역에 내려 버스로 환승. 15분에 도착하는 대구의 명소. 와, 팔공산 자락에 있는 대규모 수변공원. 수변공원의 간산정수지에서 시원하고 짜릿한 수상해전을 즐길 수 있는데요. 고등학생들과 함께 특별 탑승입니다. 어이구. 대구에 물이 있는 거 처음 보네. 미끄러운 구조물을 넘나들며 온몸으로 즐기는데요. 엄청나게 물놀이 신이 시발.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저려지네요. 물놀이는 완전히 해상같이 등장해 정비를 접산. 물놀이 하면 빠질 수 없죠. 바로 뜨끈한 geb성대를 한그릇. 이거야. 물놀이 하면 완전했네. 시발. 시원한 수산내전을 즐긴 두 사람. 죽이는 뭐 대구가 아니라 부산이. 하나씩 눈에 들어온 건 바로 필요한 안전문에 붙은 커다란 글씨의 명령입니다. 아, 저거 너무 어려워요. 안전하고 특별한 좋아해. 어디에서 계시는지 바로 확인해서 안 보이거든요. 배철구를 나오자 반갑게 인사하는데요. 시발. 뭐 저희 직원들이 선수 다 직접 디저트 스티커를 이제 야간시간 가서 도착해서 저희 만났습니다. 최근 소녀들이 80여 개 의견으로 2022년도에 명료를 부착했는데요.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흩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향할 곳은 안심역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연꽃 걔네 그 의자가 움직이니까 씨. 레그 플랫서 허리가 아파. 그렇지 않았는데 바로 선수가 시즌을 왜 움직여? 원래는 고정돼 있어. 그리고 연꽃단지인데요. 그림이다 이거. 대구에도 여러 곳이 있어. 저 원래 도시인데 대구.
우리 동네에도 기차 생전. 기차 생전. 여기도 뭐 얘네는 왜 나오니? 한여름 연꽃을 감상하는 한곳 대구의 별미를 즐길 수 있는 한 식당인데요. 대구의 별미? 맛있는 거 많은데. 벌써 저희 향. 이거 뭐예요? 그거는 생긴. 대구를 대표하는 10가지 음식, 그 10개 중 하나가 북어 불고기입니다. 쫄깃쫄깃하면서도 지방이 거의 없는 북어. 북어살은 매콤한 양념이 쏙 빼도록 불고기처럼 자작하게 구는 등 채소를 곁들이는데요. 대구 시민은 물론 누구나 반하는 감칠맛, 북어 불고기 완성! 그거는 질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얗게. 이 무더운 더위 스트레스까지 싹 시원하게 날려주는 맛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별미 중에 별미. 우돌우돌한 식감의 북어 껍질에 콩달콩한 양념에 묻힌 북어 껍질 무침까지. 대구 음식은 무조건 빨갛고 맵. 살찌는 무슨 어디가? 삼복이 시작됐잖아요. 네, 삼복더위에 보고 먹고 비록 고치마세요. 그래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 한여름 장맛비를 피하기 위해 안심육산으로 들어온 두 사람. 와, 대구에는 비가 와도 비를 피하면서 여행을 칠성 씨도 부족한 말 있었는데 원래 부산 아니야? 그쪽에 들어가면 비를 맞지 않고 칠성은 원래 대구 아니지. 바로 왜냐면 칠성파 저기 부산인데 칠성파가 그 지역 칠성 아니야. 여기 대구인데. 칠성시장역 지하 2층에 위치한 스포츠시설. 저 특이하네. 탁구랑 테니스랑 섞인 거네. 저 재밌겠네. 특이하네. 탁구채보다 조금 크고 테니스처럼 하네. 아우. 시간이 너무 시간. 즐거운 경기를 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명덕역. 아니 이거 우산이네 진짜. 명동역 6번 출구에 있는 우산 대여 서비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최대 48시간까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무슨 같은 때 너무 좋겠어요. 왜? 그 10개 역에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반납도 자유롭게 하세요. 행복하게 위해 지상으로 향하는데요. 3호선. 혜택 넣네. 그런데 설마가 추가로요? 이 3호선 전체가 모노레일로. 사무소 우리 이호선까지. 지하철인데 모노레일이라고? 대구신철도 3호선 모노레일입니다. 2015년도 4월 운행을 시작해 전기구동 방식으로 도시 미를 달리는 일명 하늘열차. 이 열차는 맨 앞에서 타야 돼요. 맨 앞으로 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이 평소에 타는 지하철인 거잖아요. 신기하죠? 왜? 아, 진짜 펼쳐지네요. 하도 불나니까 소화기가 맨 바로 앞으로는 옆에. 비관사가 된 듯 유선실 펼쳐지는 대구의 풍경. 금으로 된 와, 열차가 대박. 울려 도심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저 모노레일. 평균 속도 시속 37.8km. 덕분에 야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천박의 도시 풍경 속 보이는 싫어요. 아파트단지. 너무 헷갈리겠어? 정말 창문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잠깐 갑자기 흐려졌다가 갑자기 발광을
여기가 수성못이에요? 와, 예쁘다. 햇빛으로 빛나고 싶으시나요? 씨발. 내려다보이는 수성못의 눈부시냐요? 수성못은 밤이 되면 커플이 찾는 데이트 명소인데요. 두 사람 지하철에서 빌린 우산을 나란히 쓰고 우정을 나눠봅니다. 야, 진짜 수성모 야경이 멋있다. 왜 연인들이 꼭 와야 되는 코스일 때 데이트 1위인지 알겠어요. 지하철역에서 단 10분만 걸으면 이런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꼭 여행 오셔서 못하고 시원한 지하철 타고 꼭 여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대구의 구석구석을 살펴봤는데요. 뭔가 교통비가 없으니까 네. 부담감이 없어요. 나도 한번 훌쩍 따라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음 여행도 기대해주세요. 네, 이제 깜짝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3번 호박잎이었습니다. 지금 당첨되신 20분의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는 ATV 생생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호구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소나기가 예보된 만큼 추가해요. 지나가고. 저희는 내일 MBC가. 이제 MBC 40분에. 정책자들이 공투를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보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깜빵에 있으면서 뭐 진짜 오지랖 떠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네 부인도 갈 거야.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마치 그 씨발.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그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씨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왜냐? 또한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지만 재구속이 된 뒤에 내란 특검의 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정치적 수사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서 논밭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어떻게든 자신이 살 길만 찾으면 된다는 속셈도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전환길 씨의 입당으로 국민의힘이 불구화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을 받는데요. 개혁 움직임을 꺾고 극우 세력이 당을 장악하면 이들이 내란을 옹호하며 자신을 분명해 줄 거란 기대가 있다는 거죠.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전환길 씨의 입당으로 국민의힘이 한창 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통한 듯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속보안을 끝다는데 답답을 보여주시면 문재인 대통령 상산의 실패. 한술 더 떠 내란은 거짓말이라며 열변을 토합니다. 무슨 죄를 했습니까? 내란이라고요? 아니잖아. 내란이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고 선명이잖아요. 지지자 10만 명과 함께 입당했다고 주장해온 전 씨는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하자고 설파했습니다. 20만 30만 사이 다 가져가자고요. 해가지고 우리가 국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무시키고 국민의힘에선 전 씨의 입당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찬성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양성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하와님합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이상해. 어렵게 쇄신의 첫걸음을 내려던 국민의힘에선 혁신 대신 구구와 논쟁이 불붙게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미국인은 이제 바로 카톨릭 믿나? 당의 요한인데? 당내 극우와 아니, 기독교도 그런 요한.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얹혀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자신만의 망상에서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권에서 씨발, 찌질하고 비겁하다. 나라 걱정은 그만하고 수사나 받으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지지자들 결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99% 이상은 호흡을 치고 있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역사적 결단을 내린 영웅증으로 생각하던데 실상은 쿠데타를 이행하다 붙잡힌 전직 대통령일 뿐이라며 독방에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일침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선입니다. 여전히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최근 의지하는 게 지난주 한국을 찾았던 모스탄이라는 인물인데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모스탄은 방문 기간 내내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며 한국이 전 세계 부정선거의 본거지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실체가 있는 주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한국에서 필린 기자가 이름이 몬스타네요.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사이드 서울역 앞에서 열린 극우 성향 단체 부정선거 비판 집회. 보스탄 전 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요구에 맞춰 주먹을 흔들며 입장합니다. MBC는 부정선거론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인터뷰를 요청하고 행사장을 찾아가 영감도 건넸지만 보스탄은 끝내 오늘 나왔어요. 얼굴은 한국 사람. 여기 넣었어. 보스탄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의 핵심은 한국이 전 세계 부정선거의 본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저것도 또라이. 본부를 둔 아니 미국의 한국 대사.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과 미국 좌파가 이 기관과 한국 선관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How is it that the center of this, AWEB, is right here in South Korea? The 국제 Chinese 영사 Communist Party 사법 and the leftists in America through USAID 한국 사람 are coordinating and supporting what AWEB is doing and wh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WEB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는 111개국의 선관위가 모인 국제 기구이며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추진이 시작돼서 2년 뒤인 박근혜 정부 때 인천 송도에 설립됐습니다. 하는 일은 선거 관리 정책을 함께 연구하고 각 나라가 순서를 정해서 2년에 한 번 총회를 열어서 연구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과 중국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이사회를 가도 23명의 이사 중에 중국과 미국 출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해 회계 보고를 확인해봤습니다. 작년 수입은 회원국들의 연회비 25만 달러와 우리 선관위가 지원하는 62만 달러로 이르렀고 중국이나 미국 돈은 역시 들어간 게 없습니다. 회원국 대부분은 연회비 10,000달러를 못 내고 있고 수입의 대부분은 그렇게 총회 준비와 인건비로 씁니다. 이처럼 살림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기관이 전 세계에서 선거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려되는 건 보스탄의 이런 협의 주장이 부정선거에 쥐는 진영에 영향을 끼칠 지금 대통령. 보스탄이 올해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인 시팩의 연사로 초청됐고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보스탄의 협의 주장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름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내란 특검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검토한 걸로 알려진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엔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시키는 방안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계엄군이 투입되기 직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추경호 의원이 이 시나리오대로 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내 유튜브에서만 봐. 무슨 기자? 근데 SBS에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식중독은 멈췄지만 아직 최악의 폭우가 남긴 상처는 아직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입니까? 이번 폭우로 지금까지 내가 볼 때 여자는 기자인 것 같아. 7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집중돼 가평과 삼청을 포함한 6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실종자가 남아있는 경기 북부에는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샅샅이 수색하기 위해 잠수부와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먼저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로 실종된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가평군. 소방당국은 봄이 트자마자 사흘째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강가 수색을 위해 구조경과 드론까지 투입됐습니다. 강가에 숯불이 많이 우거져 있는 만큼 소방대원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원들이 발생하는 트랙터즈 문제가 있고 활동 반경이 이제 드론보다는 작으니까. 급류를 건너기 위해 제작된 잠수복에 오리발을 낀 소방대원들이 강물에 들어갑니다.
실종 사흘째인 만큼 우리 떠내려오는 방향이 강타리 쪽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수색 중에 탱크로리 차량을 발견을 해서 내외부 확인을 다 했는데 인원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한 1.5km 구간 내려가면서 실종자가 강가에 걸려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숲을 속을 뒤지고 휩쓸려온 차량 내부로 들여다봤습니다. 거센불살에 이곳에 있던 다리가 뜯겨져 나갔고 구조물도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장기화된 수색에 날씨까지 무더워 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슈트 입어야 되고 이제 배출도 땀 배출도 안 되고 공기 순환도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힘들죠. 비는 그쳤지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수색 복구 작업에서 인명피해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동천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국은 이번 폭우 피해자인지 확인 중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오늘 오후 경남 산천에서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마을 곳곳을 다니며 남은 실종자의 흔적을 찾고 있지만 30도 넘는 폭염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나흘째 전기와 수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경남 산천군 단성면 강몽리에서 산사태 피해 지역에 내려졌던 60대 추정 여성 실종자를 경찰 수색견이 확인했습니다. 앞서 오후 3시 10분쯤엔 산청읍 모거리 한 도로 부유물 더미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2명이 사망하면서 이번 산청군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2명이 됐습니다. 지난 20일 실종된 주민 1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산청군 용현마을에선 소방대원들의 수색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실종 주민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방까지 돌덩이와 흙더미가 밀려 들어오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30도가 넘는 폭염에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한 마을은 나흘째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지방과 집기류를 세척하기 위해 인근 저수지 흙탕물을 퍼서 쓸 정도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응급 복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상에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할 때 경기 구리시장은 야유회에 가서 노래 부르고 춤을 췄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엄혹한 현장에서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며 신상 필거를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그제 강원도 홍천군에서 열린 한 야유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백경현 구리시장. 테이블엔 술병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일부 구리시 공무원들은 홍수 우려 때문에 비상근무 중이었습니다. 구리시 곳곳에선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SBS의 이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나간 공직자들을 아주 엄히 단속하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신상 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음주 가무나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보합동공직공무점검단에 구리시 등 폭우재난에 부적절한 대응을 한 지자체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 시장은 그제 야유회에서 술은 안 마셨다면서도 구리시민에 죄송하다고 어제 밝힌 바 있는데 오늘도 시청 게시판에 글이 잇따르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사과 성명을 추가로 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재난 대응에 고생하던 현장 직원들 마음에 큰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백 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 경기 가평에선 캠핑 중이던 일가족 3명이 산사태로 숨지거나 실종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산속에 있는 캠핑장은 극한 호우와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사고가 난 지역의 캠핑장을 둘러보니 산사태에 대비한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당국의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 흙바닥이 파헤쳐져 있고 바닥 곳곳에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텐트를 덮치면서 일가족 4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입니다. 캠핑장 앞쪽엔 계곡이 흐르고 뒤로는 산자락이 자리 잡고 있어 극한 호우나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캠핑장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지자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캠핑장들도 둘러봤습니다. 산에서 쏟아진 나무와 토사로 아수라장이 됐는데 유사시 흘러내리는 토성류를 막아줄 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침수를 막거나 늦춰줄 배수시설도 없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캠핑장 바닥은 마치 개울처럼 되어있습니다. 관광지능법 시효규칙에 따르면 캠핑장은 낙석이나 붕괴 등이 예상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방지시설을 마련하고 배수시설도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 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가평군의 경우 298개 캠핑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고작 2명입니다. 인력이 적다 보니 전체 캠핑장의 최대 20%만 표본 조사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로 토사를 막을 수 있고 배수시설 규모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시효규칙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캠핑장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다가 수시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다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준다면 전문가들은 캠핑장 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고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캠핑장 등 야영장에 적극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천 후에 환불을 거부하는 캠핑장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캠핑장들의 경우 강풍이나 폭우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핑장 계약 취소 사건 가운데 기상변화나 천내시변으로 인한 분쟁이 3건 중 1건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3년 전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이 물바다가 됐을 때 40대와 50대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부터는 그렇게 추락 방지 장치가 있는 맨홀 뚜껑이 의무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설치됐나 점검해봤더니 지자체마다 설치율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70% 넘게 설치한 곳이 있는가 하면 가장 낮게는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왜 이렇게 제각각인지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고. 길 한가운데 맨홀 뚜껑이 전날 내린 집중호우 탓에 살짝 열려 있습니다. 한 차량이 그 위를 지나자 맨홀 뚜껑이 완전히 벗겨졌고 때마침 한 여성이 맨홀에 발을 디디면서 순식간에 빠집니다. 지난주 집중호우 때도 맨홀 뚜껑이 들썩거리는 게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60kg가 넘는 쇳덩이로 만들어져서 웬만해선 끈적도 안 할 것 같지만 홍수 때 하수가 수압이 높아지면 맥없이 열리고 맙니다. 이래서 도입된 게 추락 방지 장치를 단 맨홀의 의무화입니다.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빠지지 않게 철제 안전망이 달려 있습니다. 45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침수 가능성이 큰 중점 관리 구역에서 추락 방지 장치가 얼마나 설치됐는지 봤더니 인천이 74% 가장 높았고 서울 51%, 세종 1.2%, 가장 낮은 전라북도는 0.5%에 그쳤습니다. 전북 도청 측은 추락 방지 시설 의무화는 신규 맨홀에만 적용되는데 신규 공사 건수 자체가 적었다고 해명합니다.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 적고 따라서 맨홀 공사 건수가 적어 설치율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의무 설치 대상이 시설 매뉴얼에 한정된 데다 예산 지원도 없다 보니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 상태에 따라 설치율이 극과 극인 겁니다. 예산을 지원을 하는 방식의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의 재정 여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설치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맨홀도 교체 의무 대상에 넣는 한편 중점관리구역 구형 맨홀 뚜껑 22만 개의 교체 비용 1,100억 원 중 절반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기재부와 예산안이 협의 중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쓰는 등 극우 논란이 불거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낙마입니다. 강 비서관의 사측만 찾아봤다면 미리 알 수 있었던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박예림 기자입니다. 오늘 사퇴의 뜻을 밝힌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계엄 옹호글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진 지 이틀 만이자 비서관이 된 지 8일 만에 낙마입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란 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야당이 민주적 폭거에 흥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해 극우적 시각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5.18 민주화 운동과 비교하면서 법원 난임이 폭동한 5.18은 폭동한 말도 모자란다고 주장해 삐뚤어진 역사관도 드러났습니다. 여권에선 사퇴 요구가 잇따랐고 대통령실은 오늘 사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강 비서관은 보수 용객인 정교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이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강수정 민정수석, 이준석 전 교육장관 피의자이며 세 번째 낙마 사례가 다 먹고 있는 거. 대통령실의 의사검증이 다 먹고 비판도 나옵니다. 다 먹고 씹어 검증 시스템은 문제가 씹고 씹어지고 이거 씹어지고 떨어지네. 씹으면 줄게. 씹으면 줄게. 씹으면 줄게. 씹어지고 나오네. 씹어야지. 씹으면 줄게. 누가 했냐 해볼래? 씹어. 여기 나오네 이거 씹어야지. 씹으면 줄게.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고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지난 2021년 11월 심사 자료. 당시 여당 초선 의원이자 여가위원이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의 기관 운영 기본경비 예산 8억 3천여만 원과 기획조정실 예산 4억여 원에 대해서 씹으면 다 먹었네. 다 먹어 물 줄 거야. 요구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강 후보자가 삭감을 요구한 이유는 국회 관련 업무 수행과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영한 전 여가부 장관이 그제 폭로한 강 후보자의 예산 갑질 의혹의 일부 정황이 자료로 확인된 셈입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 해바라기 센터의 설치를 당시 여가부에 요청했고 센터에 필요한 산부인과 의사를 못 구해 어렵다고 답했더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면서 여가부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의혹과 관련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해바라기 센터 개수가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40개가 39개가 된 게 취지가 있는 질문입니까, 장관님? 어느 시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줄어들었습니다.
다 먹는 게 바보야. 이런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당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올해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없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이런 규칙이 운명을 달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재송부 요청이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